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 정형외과 검진센터와 대장학문외과를 맡고 있는 홍인기 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 정형외과 척추질환 담당하는 강석봉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의사라면 이런 건강검진은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하신가 봐요. 야, 의사는 이런 건 절대 안 해. 뭐 하는 이런 건강검진, 이런 게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의사라면 건강검진이나 의료 장비에 대한 지식이 많다 보니 어떤 검사는 꼭 해야 되고 어떤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마 일반인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홍 원장님께 오늘은 좀 첫 번째로는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패스티티 검사,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절대 한다, 안 한다, 팩트 체크. 안 한다. 일단 예. 네. 왜 그러냐면 일단 PET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 목적은 우리가 악성 종양을 찾거나 아니면 전이를 찾는 그런 전신을 다 검사하는 그런 CT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쬐야 되는 방사선 양도 많고 또 검사 시간도 길고 또 그 검사에 대한 이제 해석이나 판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PET를 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과한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CT는 보통 저희가 저희 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이제 뼈의 골절이라든가 다른 건강들을 확인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검사인데 PET하고 CT가 많이 다른 건가요, 그렇게? 일단 CT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는 검사라고 한다면 PET는 양성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악성 질환이나 염증이 있는 병변에서 좀 다른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 감지하다 보니 그 목적도 다르고 그 이유도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처럼 뭐 어디가 불편해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PET는 필요가 없는 좀 과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PET 그래도 해봐도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일반 검진자들이라면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피폭량이 너무 많아서 일반 검진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검사고요. 일단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암이 의심이 되거나 암의 전이가 의심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검사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증상이 없고 건강검진을 정말 목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PET까지보다는 그냥 일반 CT 검사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도 비싸고 피폭량도 높고 그러니 일반적으로 단순 검진용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팩트 체크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췌장암 검진을 위해서 복부 초음파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안 한다보다는 일단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로 보는 게 맞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췌장은 우리 몸에 굉장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거의 척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배가 나오시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가 췌장까지 닿기가 어렵기 때문에 췌장을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 췌장암의 발병률이 많이 높아졌고 췌장암은 치료도 어려울 뿐더러 예후가 그리 좋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조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복부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췌장암은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췌장암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 이런 분들은 복부 CT를 한번 꼭 추천해 본다. 또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육류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칼로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복부 CT를 좀 찍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개인적인 경험상 특별한 증상이 없이 검사를 했을 때 숨어 있는 암들을 진단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는 특별히 권하는 편입니다. 예, 다음 팩트 체크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뇌 MRI, 브레인 MRI를 찍게 되면 불확실하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나 봐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예. 일단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MRI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을 쬐거나 이런 몸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MRI 검사를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증상이 없는 분이 검사를 하더라도 보통은 정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MRI 촬영으로 진단되는 질환이 한정되고 별로 없어서 아마 이게 좀 와전이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RI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외래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일단 MRI와 MRA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MRI는 뇌 자체의 문제를 보기 위한 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종양이나 혹이나 이런 걸 찾는 게 목적이고, MRA는 혈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뇌동맥류나 혈관 기형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MRA, 그리고 뭐 두통이나 아니면은 뭐 뇌암 이런 가족력이 있어서 나는 그런 걸 찾고 싶다 이러면 MRI 검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MRI, MRA가 사실 다른 거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혈관도 봐야 되고 뇌 실질도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둘 다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 MRA로 어느 정도 뇌의 병변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MR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뇌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를 다 보고 싶은 분이라면 MRI와 MRA 두 검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마지막 팩트 체크. 폐암의 온도가 낮은 사람은 흉부 CT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X를 주겠습니다. 기본적인 엑스레이로는 조기 병변이나 아주 작은 폐암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CT 이상의 검사가 필요한데, 현재는 저설량 CT라고 해서 피폭량을 굉장히 줄인 부담을 주지 않는 펫CT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 검사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또 그 정도 검사면 어느 정도의 조기 병변을 다 찾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설량 펫CT를 권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흡연을 가진 분들한테 권했다면 최근에는 공기의 질도 많이 안 좋아지고 미세먼지라든지 또 요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도 폐암이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흡연력이 없더라도 폐에 관한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리하시는 분을 좀 더 말씀하셨는데, 그 요리하신 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건 연기 때문인가요? 뭐 때문인가요? 네,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열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변형되는 물질들 때문에 실제 한국 여성 폐암 환자 중에 90%에 가까운 비율은 비흡연자로 알려져 있고, 주로 이제 조리를 오래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폐암에 실제로 많이 걸리고 계시기 때문에 꼭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저설량 흉부 CT를 통해서 폐에 대한 위험성을 좀 평가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그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종합검진을 현재 받고 계신데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경우 질환의 조기 진단으로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명 향상에도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건강검진 뭐 남의 일이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공감되는 부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